안녕하세요. 사쿠라티오입니다. 주중 챔스 승무패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강팀이 승리하며 굉장히 많은 1등 당첨자가 나왔네요. 요즘 주말 리그에서 이변으로 인해 2월이 되고 챔스에서 당첨자가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승무패에서 이변들을 많이 잡아내며 EPL 7경기 중 6경기에 적중하였으니 이 흐름을 이어나가면 좋겠네요. 또한 최근 추천 경기의 적중률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니 웹사이트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추천 경기 정보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승무패 45회차 프리미어리그 7경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4번 경기인 셰필드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셰필드는 지난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 초반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했지만 상대의 강한 공세에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고 역전을 당한 경기였네요. 한편 원정팀 맨시티는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에게 실점하며 고전하는 경기를 펼쳤고 후반 초반 동점골을 넣었지만 그 이상의 득점에는 실패하며 승리를 놓친 경기였습니다.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셰필드는 주전 멤버인 센터백 오코넬과 미드필더 플렉이 여전히 부상해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맨시티는 수비진에 부상 선수가 많은 데다가 아구에로와 제수스가 모두 나올 수 없어 전문 스트라이커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네요.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맨시티가 승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커라티오에서 개발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은,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G에 속하며 원정팀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그룹 G에 속한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셰필드는 지난 시즌 리버풀에게 패배한 것이 유일한 기록입니다. 한편 맨시티는 이번 시즌 리즈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이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셰필드가 아직 리그 영승팀이지만 좋지 못했던 득점력이 살아나며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승리를 따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맨시티는 두 경기 연속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다가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로 인해 체력적인 부분에 이상이 있을 것이며 주전 스트라이커가 모두 부상이라는데 문제가 있네요. 체력적인 우위에 있는 셰필드가 먼저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할 경우 맨시티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이 생길 수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맨시티가 먼저 선제골을 넣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예상처럼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 원정팀의 승리와 홈팀의 승리, 투마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5번 경기인 벌리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벌리는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승점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전처럼 강팀을 상대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기세 좋은 토트넘을 충분히 괴롭혔던 경기였습니다. 한편 원정팀 첼시는 맨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골키퍼를 맨디로 교체한 이후 최근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벌리는 여전히 대부분의 주전 수비들이 부상해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첼시는 중요 선수들의 부상이 없는 상황이네요. 최근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무 4패로 첼시가 매우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강한 벌리이지만 첼시에게는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G에 속하며 원정팀 첼시의 전력이 매우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벌리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게 패배하였고 지난 시즌에도 모두 패배를 기록했네요. 한편 첼시는 브라이튼에게 승리하고 웨스트브롬과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첼시가 수비에 안정감을 찾으며 경기력이 좋아진 모습이고 벌리와의 상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첼시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벌리 또한 다시 수비에 안정감을 찾으며 토트넘을 고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첼시가 주중 챔스 경기로 인해 체력 부담이 있다는 것이네요.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다른 투마킹이 필요한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첼시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6번 경기인 리버풀과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리버풀은 셰필드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하며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지만 역전승을 따냈고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좋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원정팀 웨스트햄은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울버햄튼, 레스터, 토트넘, 맨시티로 이어지는 지옥같은 일정 속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리버풀의 부상 선수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핵심 센터백 반다이크가 큰 부상을 당했고 그 자리를 대체해주던 수미 파비뉴 또한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게다가 후보 센터백인 마틴마저 출장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2001년생의 어린 센터백 리스 윌리엄스가 경기에 나설 확률이 높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티아고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네요. 한편 웨스트햄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 시즌 웨스트햄의 공격을 이끌어주고 있는 공격수 안토니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아무래도 웨스트햄의 특기인 역습의 위력이 확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4승 1무 1패로 리버풀이 매우 앞서는 모습이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리버풀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A에서의 양팀의 유서 경기를 보시면 리버풀은 이번 시즌 3전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한편 웨스트햄 또한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네요. 리버풀의 센터백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어 흐름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게다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고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공격진의 컨디션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웨스트햄의 공격진에 문제만 없었다면 충분히 리버풀이 패배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지만 현재로서는 안토니오의 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혹시 마감 전에 부상 소식이 새로 업데이트 된다면 조금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1번 경기인 아스톤빌라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아스톤빌라는 리즈와의 홈경기에서 0대3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리그 전승을 기록 중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으며 상대의 강한 공격에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한편 원정팀 사우스햄튼은 에버튼과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리그 선두팀을 상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으며 최근 4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3명의 선수가 이번 시즌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큰 타격은 없는 모습입니다. 한편 사우스햄튼도 여전히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홈팀 기준 1무 2패로 사우스햄튼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아스톤빌라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아스톤빌라는 아직 이번 시즌 기록이 없으며 전체 승률 60% 정도의 좋은 모습입니다. 한편 사우스햄튼은 첼시와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아스톤빌라가 리버풀에게 7대2로 대승을 기록하고 사전 전승을 기록하며 실제의 전력보다 고평가가 된 느낌입니다.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공수 양면에서 강력해진 모습이지만 아직 공격을 풀어나가는 능력이나 수비 모두 상위권 팀들보다는 좋지 못하며 리즈와의 경기에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반면 사우스햄튼은 지난 시즌에 이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정에서 강팀과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잘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사우스햄튼 사이드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가 개인 역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점이 적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의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2번 경기인 뉴캐슬과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뉴캐슬은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선 수비적인 전략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홈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네요. 한편 원정팀 에버튼은 사우스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며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결장 선수가 많아 수비력도 약화되었고 역습 시 위력이 떨어지며 공격 작업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면 양팀 모두 너무나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뉴캐슬은 기존의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 핵심 미드필더 쉐비가 경기에 나설 수 없겠습니다. 한편 에버튼은 양쪽 주전 풀백이 모두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공격을 이끌어줄 히살리송도 여전히 징계로 빠져 있습니다. 오른쪽 후보 풀백인 존조 케니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2승 3패로 에버튼이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무승부가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G에 속하며 에버튼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양팀 모두 아직 이번 시즌 기록이 없고 전체 기록도 애매한 수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빠진 에버튼이 상황이 좋지 않지만 뉴캐슬은 사우스햄튼처럼 강한 압박을 하지 못하는 팀입니다. 때문에 하메스와 칼버레트 윈의 공격 조합이 지난 경기보다는 빛을 볼 확률이 높아 보이며 실제로 르이는 뉴캐슬 원정에서 몇 시즌 득점을 올려왔습니다. 다만 에버튼의 수비가 확실히 다른 경기보다 불안할 확률이 높고 뉴캐슬의 역습이 홈에서 더욱 날카로운 모습이기에 오히려 에버튼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양팀의 지난 맞대결 전적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원정팀의 승리와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3번 경기인 맨유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맨유는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지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라이프치히에게 5대0으로 대승을 기록하며 파리, 첼시, 라이프치히로 이어지는 강팀과의 3연전에서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아스날은 레스터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레스터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지난 시즌에 이어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고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상대에게 전혀 위협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징계로 결장 중인 마샬 외에는 주전 선수의 결장은 없겠습니다. 한편 아스날은 대부분의 부상 선수가 수비 쪽이며 루이스가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면 무스타피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 6년간 2승 3무로 맨유가 앞서지만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F에 속하며 홈팀 맨유의 전력이 조금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F에서의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맨유는 첼시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아스날은 맨시티에게 패배했네요. 최근 맨유가 강팀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상대가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스날은 맨유 원정에서 굉장히 수비적이고 안정적인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아르테타 감독 부임 이후에 확실히 수비가 안정된 모습입니다.
적응이 덜 되긴 했지만 토마스 파티의 합류로 중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강화되었기에 맨유가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실제로 솔샤르 감독 부임 이후 아스날에게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아스날은 실점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강팀 원정에서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골 싸움이 예상되는 경기이기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여러모로 무승부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기이네요. 양팀의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4번 경기인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은 벌리 원정에서 1대 0으로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강력한 피지컬과 수비력을 갖춘 상대와의 경기에서 고전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골로 값진 승점 3점을 따낸 경기였네요. 한편 원정팀 브라이튼은 웨스트브롬과의 홈경기에서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해볼만한 상대인 팰리스와 웨스트브롬에게 모두 비기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분석에 앞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토트넘은 탄강가 외에 부상 선수가 없어 베스트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브라이튼은 핵심 수비 덩크가 부상으로 빠져있어 수비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중원의 프로페르가 복귀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네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홈팀 기준 3전 전승으로 토트넘이 매우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홈팀의 전력이 약간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3대 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브라이튼은 3대 0으로 뉴캐슬에게 승리한 기록이 있네요. 토트넘이 수비적인 팀들을 상대로 고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먼저 3골을 득점하며 홈 경기력이 꽤나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 이후 3골을 내줬다는 점에서 수비에도 문제를 보여줬네요. 한편 브라이튼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하며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때문에 강팀에게 대패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골 결정력이 잘 따라주는 날에만 좋은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공격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쌓고 있는 손흥민과 케인이 있는 토트넘에게도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한다면 브라이튼의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때문에 이변 없는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나머지 K리그 경기들은 아직 분석이 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마지막 경기이니만큼 기존의 경기력보다 동기부여 위주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영상으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오늘 중으로 웹사이트의 분석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토요일 오전에 정리된 승무패 초안도 올려드릴 테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45회차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 프로토 추천 경기 정보는 사쿠라티오.com에서 확인해주세요.